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얼마 전에 디센트를 통해서 클레이 수압을 채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 주신 내용은 KSP를 매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클레이로 채굴을 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건데, 클레이로 채굴하면 안전합니다.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요. 뭐 이런 거 등등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SP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결정을 해드릴 사안이 아니고, 클레이를 가지고 채굴을 하면은 일단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안전하다라는 거가 이제 단일 풀이냐 이제 페어링 풀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유동성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며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유동성 없이는 그 무엇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수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누구도 여기에 본인의 코인을 묶어놓지 않는다면 클레이 수압 상에는 수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클레이 수압 측에서 이런저런 코인들을 뭐 이렇게 싹 다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압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탈중앙이라는 거랑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보상으로 채굴되는 KSP는 뭐 이런 일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클레이 수압 측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쌓이고 홀딩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 주체에게 수량이 몰려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갖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걸 사용자들에게 참여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해서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유지를 합니다. 이더리움에서 디파이를 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서비스들 중 많은 종류의 것들이 본인 토큰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프로젝트 토큰들과 이더리움을 이렇게 유니수합에 제공하면 그 증거로 나오는 LP, 이걸 유동성 풀 토큰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증서 같은 거죠. 예금 증서. 이거를 다시 본인들의 서비스에 예치를 하게 되면 무언가 보상을 얻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개념은 아마 향후에 클레이 쪽에서도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직은 그런 종류의 그 디파이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다가올 미래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클레이 수압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클레이 수압에는 단일 풀과 페어링 풀이 있습니다. 단일 풀은 이렇게 단일 토큰 하나만 넣어놓는 거고요. 페어링 풀은 토큰 두 개를 1대1 비율로 넣는 겁니다. 단일 풀은 지금 스테이킹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페어링 풀의 목적은 클레이 수압에서 수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 안에 코인이 두 종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클레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썸씽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풀 안에 이 클레이와 썸씽이 있어야 합니다. 수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가격이 같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클레이 10개, 썸씽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클레이 수압에 방문해서 클레이 한 개를 썸씽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레이를 넣고 썸씽을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량이 엄청 많고 뭐 중간에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반을 마련해 주면 그 보상으로 이제 클레이 수압에서는 KSP 토큰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그러면 클레이랑 뭐랑 이렇게 1대1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KSP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 비영구적 손실, 영어로는 impermanent loss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이 디파이에 이야기되는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게 있는데, 제가 이 아티클을 영상 더보기 링크에 남겨드릴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아니고 한글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투자하시다 보면 바이낸스에서 매수해야 되는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 거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토시라는 분이 뭐 이더랑 다이를 풀에다가 넣었어요. 이 풀에 들어갈 때 두 코인의 가치가,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가치가 1대1이어야 합니다. 이더 한 개에 $200였다고 치면 이 풀에 넣을 때 1이더랑 200다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에 넣은 코인들은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총 예치금이 $400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이더가 $200, 200다이가 $200, 총 합쳐서 $4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 변동이 된다면 풀 안에 있는 코인의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위와 같은 예시라면 다이는 달러니까 가격이 바뀌지 않겠죠. 근데 아마 이더리움 가격이 바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풀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 갖고 있던 풀의 토큰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반대편에 있는 다이를 채워넣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풀 내에서는 다시 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를 팔아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이더 숫자가 늘어나고 다이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첫 번째 예시처럼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랐어요. 2배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더리움을 풀에 넣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 풀에 넣으려고 했었던 다이 있죠? 이것까지 더하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이더랑 200다이를 풀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200였으니까 2배가 되면 $400겠죠? 400달러 더하기 200다이 하면은 달러 가치로서 $600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풀에 토큰을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왜 하냐? 갖고 있으면 그냥 돈이 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유동성을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래 수수료와 더불어서 그 유동성을 제공한 증표로 받는 풀 토큰을 이제 스테이킹 해가지고 다른 코인을 파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클레이 스왑은 그런 형태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제공만 하면은 알아서 이제 클레이 스왑이 채굴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렸던 인덱스드 파이낸스 있죠. 그런 게 딱 이 형태입니다. 그 CC10이라는 코인과 이더리움을 1대1 비율로 유니스왑에 넣으면은 유동성 제공 증표를 주고, 그 증표를 다시 인덱스드 파이낸스 플랫폼에 예치를 하면 NDX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되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파이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보통의 디파이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 유동성 풀에 토큰을 넣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빼내었을 때, 그 풀에 있던 걸 빼내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코인의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넣어도 안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다시 클레이 스왑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클레이 스왑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 토큰이 없어요. 그냥 1대1로 넣으면은 KSP가 채굴이 됩니다. 근데 풀에 넣었다는 거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게 내가 나중에 꺼냈을 때 그 넣었던 코인과 나올 때 코인의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이제 KSP를 채굴하는 그 물량은 좀 적어지겠지만 어쨌건 이 넣은 토큰을 다시 뺐을 때 그 숫자가 안정적인 이제 단일 풀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단일 풀이 지금은 클레이상에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언젠가 크립토닷컴이나 바이낸스, 셀시우스 이런 곳에서도 스테이킹을 제공한다면 클레이를 거기다가 스테이킹하는 방법도 일종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선택지도 아마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클레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클레이 스왑을 채굴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클레이의 가치와 상관없는 마음가짐으로 채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100만 원만 채굴에 사용할 거예요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클레이를 100만 원치 사서 그 중에 절반을 다시 반대 페어에 들어갈 코인 클레이 스왑으로 스왑을 합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 K다이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되면 클레이 50만 원어치, K다이 50만 원어치가 준비가 되었고 1대1 비율로 풀에 넣으면 100만 원을 들여서 KSP를 채굴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나는 KSP 채굴에 100만 원만 쓰기로 계획하고 들어왔고 바로 클레이를 매수했고 그걸로 유동성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KSP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채굴을 이제 마무리해서 풀에서 토큰을 뺄 때에도 토큰의 개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나는 그냥 KSP를 채굴하기 위해서 100만 원만 들고 뛰어든 거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한번 들어드리자면 금액이 어느 정도였건 간에 나는 딱 이만큼만 이 코인 채굴에 쓰겠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채굴기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나중에 이제 토큰을 풀에서 빼겠죠. 그러면은 가치가 변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 KSP를 채굴하는데 썼고 그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내 풀의 가치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쓰고 나서 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실 이거를 설명드린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게 직접 해보시는 게 사실 좋은데 큰 금액으로 하시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 이게 분명히 숫자를 보시면 체감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레이 스왑에서 KSP를 채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금액보다는 일단 작은 금액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클레이 수압에 대한 이야기와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 임퍼먼트 로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기도 하고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